آبداران 15 دی‌ماه نیروی انتظامی با مردم آبداران 15 دی‌ماه نیروی انتظامی همراه مردم 사건의 시작은 2026년 1월의 어느 차가운 아침이었습니다. 일남주의 앞단한 시내광장에는 수천 명의 인파가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초기에는 화폐 가치 폭락과 빵값 폭등에 항의하는 평범한 집회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공기는 차갑게 식어갔고 사람들의 눈빛은 분노로 이글거렸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더 이상 피켓이 아닌 몽둥이와 돌멩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시위대는 순식간에 수만 명으로 불어났고 도시의 주요 거점을 차단했습니다. 정부군이 저항을 시도했지만 성난 민심의 파도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확인된 장면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장갑차와 군용 차량들은 시위대에 둘러싸여 불탔고 병사들은 무기를 버리고 패주했습니다. 앞단 안의 정부 청사가 함락되던 순간을 복기해 보겠습니다. 시위대는 청사문을 부수고 안으로 진입했습니다. 벽에 걸려있던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의 초상화는 바닥에 내팽개쳐져 짓밟혔습니다. 사람들은 건물 옥상에서 이란 국기를 흔들며 자유를 외쳤습니다. 더욱 주목해야 할 점은 현지 경찰의 태도였습니다. 그들은 시위대를 진압하는 대신 길을 비켜주거나 심지어 시위대와 포옹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것은 공권력의 배신이자 체제의 붕괴를 알리는 가장 확실한 징후입니다. 경찰들 역시 월급을 받아도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없는 이란의 처참한 경제 현실 속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정권을 위해 국민을 죽이는 살인자가 되기를 거부했습니다. 이 사태의 배경에는 2026년 초부터 시작된 이란 리알화의 처참한 붕괴가 있습니다. 달러당 환율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며 시장의 모든 물가가 하룻밤 사이에 2배, 3배로 뛰었습니다. 이란 국민들은 40년 넘게 산유국임에도 불구하고 가난에 시달려왔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삶을 돌보는 대신 시리아와 레바논 그리고 예멘의 대리전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었습니다. 국민들의 고열을 짜내어 만든 무기들이 남의 나라 전쟁터에서 소모되는 동안 이란의 아이들은 굶주림에 허덕여야 했습니다. 앞단 안에서 터져나온 분노는 바로 이 수십 년간 쌓인 울분의 대폭발입니다. 현재 앞단한 시내에는 보안군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시민들이 직접 치안을 유지하고 행정 업무를 처리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일시적인 소요를 넘어 해방구라는 통치 공백 상태가 발생했음을 의미합니다. 테헤란 지도부는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혁명수비대를 투입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지만 지방 도시들 곳곳에서 유사한 시위가 벌어지면서 병력을 분산시키기조차 힘든 상황입니다. 테헤란에서도 대규모 충돌이 보고되고 있으며 이미 전국적으로 900명 이상이 체포되었습니다. 하지만 잡혀가는 사람보다 거리로 나오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공포가 분노를 이기지 못하는 임계점에 도달한 것입니다. 지정학적 관점에서 앞단안의 점령은 매우 뼈아픈 타격입니다. 앞단안이 위치한 일남주는 이라크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이곳의 통제가 무너진다는 것은 국경 감시망에 구멍이 뚫린다는 뜻입니다. 외부로부터 무기나 자금이 유입될 수 있고 체제 반대 인사들이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통로가 열린 셈입니다. 이란 정권에게는 목에 가시가 걸린 것보다 더 위험한 상황입니다. 만약 앞단안의 사례가 인근 도시로 번져나간다면 이란 서부 전역이 정권의 통제에서 벗어나는 파국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번 앞단안 점령 작전이 매우 조직적이었다는 점입니다. 단순한 군중의 움직임이라기에는 주요 시설 점령 속도가 너무나 빨랐습니다. 정보에 따르면 이란 내부의 하급군 장교들과 퇴역 군인들이 시위대의 대열에 합류하여 전술적인 조언을 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즉 정권을 지탱해야 할 무력 집단 내부에서 이미 균열이 발생했다는 뜻입니다. 군복을 벗고 사복으로 갈아입은 병사들이 시위대와 섞여 정부군을 압박하는 모습은 1979년 이슬람 혁명 당시 팔레비 왕조가 무너지던 그 순간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하메네이와 그 측근들은 지금 테헤란의 지하 벙커에서 떨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여전히 외부 세력의 심리전이라며 선동하고 있지만 국민들은 더 이상 그들의 거짓말에 속지 않습니다. 인터넷을 차단하고 정보를 통제하려 해도 앞단안의 승리 소식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전국을 불태우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빵을 달라는 구호 대신 이슬람 공화국은 끝났다는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라는 명분 아래 국민을 억압해온 시대가 그 수명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게 이 사태는 어떤 의미일까요?
이란의 체제 붕괴는 국제 유가에 극심한 변동을 가져올 것입니다. 또한 이란이 지원하던 중동의 여러 무장 단체들의 자금줄이 끊기면서 중동 정세는 거대한 혼돈과 재편의 시기로 접어들 것입니다. 우리 정부와 기업들도 이란 이후의 중동을 대비해야 합니다. 독재 정권의 몰락은 위험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장과 기회의 열림을 뜻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거대한 역사의 파도 속에서 국익을 지킬 수 있는 냉철한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앞단안의 거리는 지금 축제와 긴장감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유를 만끽하며 서로를 껴안지만 한편으로는 정부의 피비린내 나는 보복, 공습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단호함이 서려 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국민을 이길 수 있는 총칼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앞단안의 점령은 이란 민중이 스스로의 힘으로 역사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위대한 첫걸음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전략 시사 분석가로서 제가 보는 이 사건의 핵심은 신뢰의 소멸입니다. 정권이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하지 못할 때 그 정권의 정당성은 즉시 소멸합니다. 그리고 그 공백을 채우는 것은 분노한 민중의 물리력입니다. 앞단안은 그 시작일 뿐입니다. 하메네이가 어떤 강경책을 내놓든 이미 국민의 마음속에서 이슬람 공화국은 침몰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란의 멸망 이후 어떤 새로운 세력이 등장할지, 그리고 그것이 중동 안보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 심층적으로 대비해야 합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란 앞단안의 점령 소식은 우리에게 안보와 경제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워줍니다. 정치가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이데올로기에만 함몰될 때 어떤 비참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우리는 똑똑히 목격하고 있습니다. 앞단안의 정부 청사 위에 나부끼는 시위대의 깃발은 전 세계 모든 독재자에게 보내는 마지막 경고자입니다.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으며 그 끝은 항상 처참한 패배뿐이라는 진실 말입니다. 역사는 흐르고 있고 그 중심에 앞단안의 용감한 시민들이 서 있습니다. 그들이 꿈꾸는 자유로운 이란이 어떤 모습일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어제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그들이 목숨을 걸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란의 이 비극적이면서도 웅장한 드라마를 끝까지 지켜보며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이란에서 벌어지고 있는 처절한 현장을 재구성한 것입니다.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고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단안의 시민들이 흘린 피가 헛되지 않기를 바라며 우리 대한민국 또한 흔들리지 않는 국방과 경제력으로 평화를 지켜내야겠습니다. 오늘의 분석이 여러분께 세상을 보는 날카로운 통찰력을 드렸기를 바랍니다. 이번 분석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이란의 이 전격적인 도시 점령 사태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다양한 생각이 모여 더 깊은 진실을 찾아내는 등불이 됩니다. 저는 더 생생하고 타격감 넘치는 다음 현장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